자, 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 업체 유명한 인페이즈 에너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썬런도 그렇고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 밑에 이제 댓글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분명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데 썬런도 그렇고 뭐 인페이지도 그렇고 주가가 요즘 너무 밀려요 라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태양광 쪽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좀 핵심 산업 뭐 이렇게 좀 우리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로도 언급되면서 작년에 매우 좋았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 들어서 자꾸 주가가 밀리고 이러니까 아마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든 뭐 구간대가 아닌가 싶어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도 주가는 또 막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인페이지나 뭐 이런 내용 좀 나오면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유안타증권에서도 관련해서 보고서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안타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지금 인페이지 에너지가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부품 수입을 금지했었는데 요걸 뭐 재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 지연됐던 태양광 설치 요게 프로젝트가 이제 개선될 움직임들이 보여. 그래서 외형 성장이나 또 외형 성장이 되면 마진이 개선되는 가운데 마진도 그 효과를 같이 누릴 거야. 요런 류의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어제 기사를 썼었는데 또 월가에서도 요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처럼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레이몬드 제임스의 파벨 몰차노프 애널리스트가 인페이지 에너지 이제 유럽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그러니까 중립에서 매수로 그걸 변경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225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장 수익률이라는 투자 의견이 있었는데요, 유효한 목표 주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스토리를 쭉 봤더니 2020년인가 2021년에 이 기업을 분석하고 나서, 근데 그때에도 유효한 이 목표가가 없었어요. 대부분 이 목표가는 12개월 목표가로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제시했던 게 그 훨씬 더 이전이었던 거죠. 뭐 2019년, 20년 뭐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로는 목표 주가 없이 계속 그냥 중립 또는 그 이하의 의견을 냈다 보니까 매우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봤던 하우스예요. 근데 이번에 매수로 하면서 목표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 보고서는 한번 볼만한 뭐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관론자가 긍정론자로 변했을 때는 뭔가 중요한 그 핵심 이슈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 갭이 한 17%니까 추가 상승 여력 17%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밤에도 인페이즈 에너지 오랜만에 주가 4.8%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인페이즈 에너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리 수피아님도 뭐 썬런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죠? 저 사실은 썬런은 저의 마음속에 있는 기업이기는 해요. 제가 맨 처음 미국 주식 첫 투자했던 종목이 또 이 썬런이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바닥 기대감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이 얘기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페이즈 에너지는 어떤 기업이냐면 2006년에 설립된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뭐 DC 전력, 이거 직류 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AC 전력이 교류 전력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전력은 AC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태양광을 통해서 그 지붕 위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열을 받으면 그게 이제 DC 전력인데, 요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C 전력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게 이제 인버터인데, 요게 주력 제품이고 뭐 가정용과 상업용을 다 생산을 하는데 특히 이 가정용이 주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로 계속 냈었는데, 뭐 처음에는 M 시리즈로 내다가 그 다음 S 시리즈로 내다가 지금은 이제 IQ 시리즈로 계속 뭐 진화하고 있는 모델들이죠. 그래서 요 지금은 주 모델이 IQ 시리즈 인버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인버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변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ESS. 그래서 요 저장 장치도 만들고 요거를 이제 뭐 가정에서도 뭐 쓰겠지만 전기차 충전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즈니스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널, 그리고 받은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인버터 갖고 있고, 여기서 생성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들이 또 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관리 소프트웨어 인페이지 앱인데, 이걸 통해서는 뭐 전력 효율하고 어떤지, 지금 잔류 전력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전력을 얼마나 아꼈는지, 이런 전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력관리 소프트웨어까지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4,80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 인버터를 또 출하하기도 한, 그러니까 약간 뭐 글로벌한 이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IQ 시리즈가 지금 주력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IQ 시리즈도 뭐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나갈 텐데, 최종 제품이 아마 IQ8인 것 같아요. 이게 2021년에 출시한 건데, 이거는 정전됐을 경우에 백업 기능까지 가능한 이런 뭐 매우 큰 기술 같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 날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전년 대비 75% 급증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거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60, 70%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장 기업인 거는 또 분명합니다. 예상으로 뚫었고, 조정 EPS도 전년 대비 거의 21%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못 뚫었습니다. 여기에다가 1분기 매출 목표치 약 7억에서 7억 4천만 달러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6억 8,500만 달러니까 1분기도 예상보다 좋은 매출 성장, 외형 성장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당시 회사 측에서 글로벌 수요가 매우 강력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법 시행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이제 봤던 요 레이몬드 제임스의 파벨 몰차노프 요 애널리스트가 왜 갑자기 비관론자에서 낙관론자로 변했는지 이유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멘트도 되게 재밌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주가를 좀 보시면, 잠깐 주가 차트를 좀 제가 띄워볼게요. 네,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아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들어서만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어제 보고서 나오고 나서 한 5% 정도 상승을 한 건데, 거의 뭐 완전 뭐 수직 낙하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지금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떨어지는 칼날 잡기야. 근데 우리가 증시 격언에도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칼날 잡는 거. 그래서 우리도 요거 시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2013년 이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처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또 깜빡거리네요. 네,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 주가가 이제 30% 정도 급락을 했는데, 내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보니까 한 24배 정도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3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 해서 펄을 산출했을 때 이게 40배를 넘어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4배까지 떨어진 거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래도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작년에 한 40배 정도까지 퍼가 올라갔던 것은 뭐 성장에 대한 기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업을 보니까 성장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PS 추이를 보면 2021년에 주당 뭐 2.41달러를 기록을 했었고, 작년에 4.62달러, 그리고 올해는 5.47달러 예상되고, 이게 내년에는 7.3달러까지
높아질 거다. EPS가 주당 순이익이. 그만큼 얘는 뭐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성장도 기대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내년 예상이익 기준 24배인데 내년은 이익이 더 늘고 이걸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진화하는 판매 믹스, 뭐 매출처, 매출 상품의 어떤 매출 품목이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유럽 시장의 판매 비중을 보면은 2021년에 14%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이제 미국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게 19%로 확대가 됐는데 올해에는 25%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 시장에서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가 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야. 그러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고 인페이즈 에너지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럽 시장의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 미국보다 유럽 시장에서의 이 청정 에너지 시장 규모가 훨씬 미국보다 크고 그리고 이 변동성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적다. 그런 면에서 이 미국보다 유럽 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이 느는 것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인페이즈가 매출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이 지역이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전체에서 매출 비중의 20%가 캘리포니아 주고 이게 미국 기준만 미국만으로 보면 이게 33%에 해당하는 데가 캘리포니아 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워낙에 청정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곳인데 근데 여기가 NEM 3.0처럼 점점 규제를 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혜택은 줄이고 그동안 너희들이 누렸던 혜택에 대한 이제 비용을 지불해 라는 방식으로 좀 변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존도가 좀 높았었는데 이게 유럽으로 뭔가 다각화가 되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품 측면에서는 그동안 인버터가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라던가 또 전기차 충전기 이쪽으로도 이제 계속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요게 뭔가 품목의 다각화 비중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주가치 제고 기대입니다. 뭐냐면 얘들이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이제 4%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주가 차트는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보자면 지금 39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7명, 약 70%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도 앞서서 이제 레이몬드 제임스 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비관적으로 보다가 긍정적으로 본 거니까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에서 한 20% 상승 가능성 점친 건데 오히려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요 300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298달러로 상승 여력 60% 넘게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평가는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지금 이 의견 같은 경우에 오늘 소개한 의견 같은 경우에는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로 변하면서 내놓은 의견들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